마켓 시그널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만큼 국내 증시에서 이제 시선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리스 관련주들 이따 저희 이슈 시간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미리 전략 세워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주 반도체 부진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코스피의 상승 흐름은 다시금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나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고요. 또 반도체주가 크게 하락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증시 반도체주 강한 반등이 있을 수 있을지 조금 확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 다우 지수가 0.93%, 나스닥이 0.81%, S&P 500 지수도 0.71%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대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면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는 오르는 경우가 지난주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도 0.63%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퇴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이번 주 이런 정치 이슈도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그러면 3대 주요 지수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간 기준 상승률도 함께 보시죠. 다우 0.72% 오름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 투매 현상이 있었죠. 나스닥이 3% 넘게 빠졌고요. S&P 500 지수도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확실하게 기술주가 약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형주가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일 때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난주 잘 나갔습니다. 7%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이런 순환매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지난주 주간 히트맵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M7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2.7%, 마이크로소프트가 3%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8%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크게 가해졌습니다. 브로드컴이 7%대, AMD는 1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4%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주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좀 부진했었는데 과연 이번 주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4% 가까이 빠졌고요. 메타 4.4% 내림세였습니다. 아마존도 5.84% 하락을 했었고 테슬라 역시 3%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M7이 전체적으로 빠질 때 그래도 다른 기타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시가총액이 그래도 큰 그룹에 속하지만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 상승세 이어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10%대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은 뭔지 함께 보시죠. 이번 주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진행을 했고 성공리에 마쳤죠.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투자 의견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프라임데이 성적이 좋았고 이 프라임 서비스 구독도 역대 최대였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코멘트 달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 이야기하면서 $750 유지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강했고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을 상향한 것도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메타의 이야기인데요. 메타는 오펜하이머가 아웃퍼폼 의견 유지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500에서 $5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선 토론 이후 언더퍼폼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리스크가 반영됐다라는 이야기 메타를 향해서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대한 투자 의견 나와 있는데요. 모건스탠리가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엣지 AI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말 사이 헤드라인을 굉장히 많이 장식했던 종목인데요. 골드만삭스가 매수 투자 의견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업계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면서 서비스 품질도 강화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는 아무래도 관련 업종의 대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좋게 본다라는 이야기를 남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슈 한 가지 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시간에서도 살펴봤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후보 소식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내가 물러나는 것이 민주당과 나라에 이로울 것이다. 최대 이익일 것이다. 라는 코멘트 했고요. 후보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맞다라는 주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간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통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트럼프가 48.2%를 기록할 때 해리스 부통령 46.3%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뒤처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도전이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에게는 해리스 부통령이 정말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편 이렇게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후보가 바뀌게 된다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미 빅스 지수 금요일장에서 크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계속해서 움직일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멈출지도 한번 예의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투보와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투기 현상이다라는 그런 코멘트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공격적인 후보 관련주의 투자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러닝메이트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미 연방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예고한 적이 있었고 마리화나 관련주 국내 증시에서도 이미 한 차례 오른 적이 있었죠. 계속해서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예의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 함께 보시죠. 월요일에는 큰 일정은 없습니다. 지표 한 가지 발표가 되고요. 화요일에는 이제 실적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방산주죠. 로키드 마틴, 대표적인 가치주 코카콜라, 그리고 자동차주 제너럴 모터스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주 한 가지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UPS도 실적 발표 나올 예정인데요. UPS의 물동량을 통해서 또 경기에 대한 체감을 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예비치 나오고요. 연준 이사도 여는 총재 연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AT&T도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AI와 같이 가는 게 통신주가 될 수가 있겠죠. 실적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도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이날에는 2분기 국내 총생산 속보치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PC 가격 지수가 나올 예정인데요. 사실 연준이 CPI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 PC 가격 지수가 되겠습니다. 빅데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이슈들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 전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 서로 엇갈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아직까지 시장의 유동성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도 1%대 낙폭을 키워가면서 2,795선까지 내려왔고요.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이 대형주, 특히 그 안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가격 반등이 나오면서 0.7% 지수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828선에 마무리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외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여전히 정치적인 리스크와 관련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권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로도 불릴 수 있는 친환경 관련주 CS윈드도 4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현대차 또한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아갔는데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판매량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일단 시장에서는 호평가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함께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중에 기관 쪽의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쪽에서 포스코 퓨처음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등 지금까지 조정이 이어졌던 2차전지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최근에 상장했던 시프트업 4거래일 연속으로 가격 하락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관들이 대거 매수해주는 모습도 포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보더라도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러브콜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화장품 안에서도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는 VT 여전히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긍정적인 신작 발표와 함께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넥슨게임즈 또한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섹터와 이슈 또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흐름들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DXBX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60% 넘는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먼저 부각을 받았던 펩트론 지난 한 달 동안 1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비만 치료제는 GLP-1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앞으로도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테마는 대선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변동성으로 나온 테마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퇴 해설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차례 크게 불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의 테마주, 대표적으로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우리바이오는 상한가 그대로 안착을 했고요. 에머리츠 오랜만에 14%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거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밀었던 만큼 관련주들 앞으로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달 동안 8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부산산업도 20% 넘는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번 한 주도 동일하게 변동성 해당 섹터가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해서 만들고 있는 미국의 3공장 본격적으로 멈춘다고 합니다. 이 얼티엠 셀즈, LG 엔솔과 GM이 합작으로 만든 회사인데요. 미국에서는 1공장과 2공장, 3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3공장에 대한 건설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생산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원래 같았으면 올해 하반기에 준공을 완료해야 됐지만 일단은 잠시 멈춰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고금리 현상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기
전기차 캐즘에 따른 속도 조절이다라고 시장은 풀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전기차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죠. GM 같은 경우도 올해 전기차 생산을 5만 대가량 줄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증설하기 위한 공장을 만드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면 중단은 아닌 만큼 앞으로의 업황의 회복을 살피면서 건설을 다시금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는 25일에 LG 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미국 공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관련주들 금요일에 종가는 어떠했을지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정이 많이 나왔었던 만큼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안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LG 엔솔 지난주 3%대 장중에 가격 상승 보였고요. 또 다른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는 TCC 스틸도 3.4%의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공장에 대한 이번 공장 가동 소식이 오늘 관련 주가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보여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바이든은 바이, 그리고 해리스는 하이를 외쳐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바이든이 남은 임기 동안은 대통령 의무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설문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79%는 만약 바이든이 사퇴하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라고 투표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같은 민주당 안의 행보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라던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의 강세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데 의견을 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이미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관련주들, 수혜주들 한 차례 가격 변동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먼저 변동성을 보여줬던 마리화나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종목 더 많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박영선 전 장관과 관련된 관련주들도 한 차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남편이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오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라던가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관련주들 오늘 다시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되 지난주 금요일에 먼저 변동성이 나왔던 마리화나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들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왔었죠. 앞서 확인해봤던 대로 우리바이오는 상한가 안착을 했었고요. 에머리지나 오성첨단 소재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전격 지지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만큼 오늘 관련주들 이 섹터 단에서 테마 단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척이나 덥고 습한 7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대트 확산에 줄어든 변동성, 반갑다 실적 시즌.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이 어데트는 상당히 시장에는 변동성을 크게 주고 썩 그렇게 반가운 재료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뭐가 있을 것이냐. 결국은 우리로서는 뚜렷한 좋아지는 실적, 수치 이거 되겠죠. 이번 주부터 이제 사실상 2분기 실적신이 본격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는지, 그 다음에 미국 지표들 아직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도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이번 주 어떻게 될지 한번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좀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면 일단 오늘 포스코홀딩스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는 뭐 대장주라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일관 시스템, 소재와 관련된 일관 시스템,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등등등 해당되는 주요 핵심 부품 재료들에 대한 이런 일관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도 해서 향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철강 외에는 2차전 쪽으로 그룹의 어떤 메인스트림을 가져가겠다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2분기 실적에서 실제로 포스코의 어떤 내용들, 특히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실제로 출하라든가 이런 수요 이 부분들, 공급량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2차전지 관련돼서 뭐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24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현재 시간 24일에는 미국에서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고요. 지표로는 현재 시간 26일 날 미국에서 6월 PCE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25일 날에는 2분기 GDP, 24일에는 S&P 제조업 관련 지표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들 중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역시 26일 날 발표될 근원 PCE 물가 지수 요거 하고 그다음에 그 전날이죠. 그 전전날 발표되는 S&P 제조업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26일 날 발표될 근원 PCE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충분히 둔화되고 있다고 봤고 그다음에 지금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를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덜어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제조업이나 서비스 관련 지표도 분명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웠던 건 미국 경제가 갑자기 경착륙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다른 지표들 봤을 때 경착륙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덜어도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실적인데 SK하이닉스 실적 26일 날 나오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 5조 대인데 이게 삼성처럼 뭐 1조나 2조 이상 추가로 더 나올지 부분이 주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주에 31일 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인데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HBM4 납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HBM 관련된 이슈가 계속될 수 있다. 반도체 이슈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번 주 후반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는 주 후반까지는 좀 지리한 횡보 장세, 지난주와 같은 조금 힘 빠진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실 종목은 자동차입니다.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현대차, 기아 굉장히 주가가 30% 이상 올랐고요. 그 KLX 자동차 지수 같은 경우도 지수로도만 해도 15%가 넘게 올랐으니까 상반기에 가장 따끈했던 업종 중에 하나 자동차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7월 달 들어서만 KLX 자동차 지수가 10%가 넘게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현대차나 기아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기아가 10%, 현대차가 마이너스 12% 현재 주가가 떨어졌고 수급적으로도 상반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순매수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7월 달 들어서는 이 두 매수체가 순매도로 돌아서서 수급적으로도 조금 현대차와 기아는 좀 불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건데 일단 상반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겠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현재 내놓고 있는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역 정책이 바로 무조건 10% 관세 부과한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엔 당연히 10% 정도 미국에 수출하는 판매가량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재밌는 거는 증권가들의 실적은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뒤로 가서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되는 건데요. 그런 배경에는 일단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 여전히 살아 있고요. 여전히 환율이 높다라는 점에서 수출을 했을 때 마진 폭이 커진다는 부분은 여전히 상반기 때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테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악재가 남아 있다는 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시장에서 이렇게 해소가 되고 있는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2분기 실적에서 실제로 얼마나 향후 3분기 이후에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 뭐 NG 엔솔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관련 소재주들, 장비주들 주가들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출하라든가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난다 이런 뭐 일부의 지적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뭐 캐짐 해소되는 게 아니냐,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가는 게 이런 기대감이 사실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전방 쪽의 분위기가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과 JV, 즉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를 만들어 합작 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줄줄이 일단은 그 일정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LG 엔솔이 GM의 합작사와 미국의 미시간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일단 좀 더 이 그 가동 시점을 연기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시 중단, 공장 구축 작업을 일단 일시 중단하기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엔솔이 현대차와 짓고 있는 합작 공장, 그다음에 SK 온이 현대차와 짓고 있는 미국 합작 공장 모두 지금 공장을 짓게 되면 일단 겉에 짓고 안에다 장비를 넣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비 입찰이나 장비 반입 시기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거는 현대차의 요청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전기차 투자 부분이 조금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해석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포드 같은 경우는 SK 온하고 합작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완전히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 일정을 아예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SK 온에 미국 내 어떤 여러 가지 생산 전략에도 좀 차질이 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의 반등 포인트는 결국 테슬라 때문이었거든요. 테슬라가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가 트럼프랑 친하다 보니 결국은 뭔가 테슬라에 좋은 어떤 그런 호재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전반적인 전방 쪽의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 2차 전지 관련돼서 반등의 핵심 포인트는 실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앞으로 발표될 LG 엔솔 뭐 비롯한 이런 2차 전지주도 그다음에 소재 장비주들 실적이 실제로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확인하시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장기적인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지금은 아직은 들어가실 때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전방 산업 쪽에 좀 부진 상황이 일단 현재로서는 좀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이어주 얘기를 할 텐데요. 자동차주가 좋으니까 타이어주들 당연히 상반기에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지금 이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타이어 3사,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모두 전년 대비 60% 이상 모두 다 증가할 것으로 좀 끝에 보이시죠? 영업이익 증가율 예상이 되고요. 매출도 상당히 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 금호타이어로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쪽은 지금 현재 변수가 2분기 후반 들어서 이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운임이 오르다 보니까 일단은 이 타이어를 실어 나를 때 운임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운임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고무를 수입해야 되는데 고무 가격도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이런 비용 상승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트럼프에 관련된 부분들. 앞서 말씀대로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가 지난 6월 달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3%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30개월 만에 처음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 수요가 줄고 그렇게 되면 타이어 수요도 줄 수밖에 없다는 점. 결국 우리나라 타이어주 역시 이 트럼프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더뷰앤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리스크에다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에 겹치면서 최근 증시 상황 말 그대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더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미국 쪽에서는 빅테크들이 조금 숨을 죽이면서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업종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포착이 돼 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은행업종 나쁘지 않은 실적과 함께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우리 국내 증시도 동일한 상황이 연출이 될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은행업종의 주가 흐름과 또 최근 실적 예상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은행업 본론의 좀 소개에 앞서서 네. 오늘 이제 은행업을 좀 택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 시장이 제 예상보다는 훨씬 빠른 지금 조정세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8월 중순 정도쯤에 이제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봤는데, 그보다는 좀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익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 전략을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은행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정적인 이익을 기본 바탕을 하고 있는 업종으로 지금 여기에 더해서 최근 가장 핫한 이슈는 결국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수혜 업종에 대한 그런 찾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에도 금융업이 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 가능성이 하반기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업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지수가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한 26.3% 은행업 지수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지금 한 5.3% 상승했으니까 상당히 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을 사실 올해 한정시키지 않고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로 이제 카운트를 시작해 보면 무려 업종 지수가 44.9% 상승을 기록 중인데, 이런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평균으로 보면 PBR 기준으로 0.4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뭐 지속적으로 상승한 원인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에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가세하면서 또 어떤 그런 관련한 최대 수혜 업종으로 은행업이 뽑히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일어났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국내적인 그 은행주 상승이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금 뭐 유로존이라든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은행업에 대한 그런 상승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승의 원인이 실적 성장에 더해서 주주 환원 강화 기대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 은행주의 상승이 좀 이유가 원인이 설명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국내 밸류 프로그램과 글로벌 은행주 상승과 연동이 나타나면서 저평가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상승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실적 발표 관련해서는 우려보다는 좀 양호한 2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2분기에는 실질 금리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출도 많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뭐 주택 관련해서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지표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실질 금리 하락으로 이제 순이자 마진이 조금 하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기저 효과가 있었고, 여기 또 비이자이익 부분에서의 증가로 인해서 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은행들의 긍정적인 실적도 우리 국내 금융주들에게는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데, 여기에도 우린 자체적으로 밸류업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은행 업종 지속적으로 주목해보자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하반기 들어서서 우리가 이 업종을 더 봐야만 하는 상승 모멘텀들 있을지도 궁금한데,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금리가 사실 은행업의 실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사실 사실 금리가 인하되면 예대차 마진이 줄면서 실적이 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다년간 이제 은행업을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대출에 대한 그런 증가가 늘어나서 절대적인 이익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금리 인하가 또 수혜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서 네. 사실은 금리와 엄청난 크게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실질 금리는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다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함으로 해서 뭐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뭐 일단 트럼프 후보가 뭐 재집권할 경우에는 사실 또 미국의 어떤 금융주가 또 활개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시절에 지금 볼코를 완화라 같은 그런 금융 규제 완화로 당시 금융주가 좀 큰 상승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현재 트럼프가 언론 인터뷰에서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금 그 월가에서 큰 활약을 보이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네. 일단 시장 친화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를 사퇴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공식적이지 않지만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좀 발표를 했는데 네. 결국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강선 확률이 지금 보니까 조금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도 조금 이제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지닐지는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아직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수혜 업종은 상대적인 강세를 조금 더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은행업도 결국은 트럼프 수혜 업종에 이제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또 주목해야 될 이슈가 뭐냐면 국내 금융 지주사들의 어떤 자사주 매입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걸 전망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이제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또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KB금융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동시에 좀 자사주 매입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올해 한 6천억 원 규모의 어떤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실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하나금융지주 또한 가시적인 주주 환원율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 자사주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는 KB금융이 올해 말로 예상되는 주주 환원율 40%를 달성하기 위해서 4천억 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 좀 필요한데 일단 어느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지가 좀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월 말이면 정부의 부실 PF 사업장 정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은행권은 사실 뭐 브릿지론 같은 우발 채무 발생이 상당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만일 이러한 PF 관련한 이슈가 좀 확대될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그런 자금을 조성해서 신디케이트 론을 좀 만들었는데 추가적인 또 자금 모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긍정 모멘텀들 시장에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다시 한번 금융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신호탄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후보와 관련돼서도 앞으로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의 여력 남아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국내에서도 이 국내 금융지주들이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는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시장에 남아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궁금한데 하반기 은행업종 관련해서 어떤 전략들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 은행업은 상반기에 나타났던 어떤 공통된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그 투자 전략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분기별 실적이라든지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보다는 주주 환원 강화 기대감이 높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하반기에도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주주 환원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좀 바로메타 역할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주 자본 비율과
또 주주 환원율이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 높은 은행,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30% 이상 되는 그런 은행주에 대한 투자가 좀 선호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란 이제 CET1 비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티어1 자본을 위험을 가중해서 좀 고려한 자산으로 나눈 비율인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자산 대비 우량한 자본을 보유한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이 CET1 비율이 12%를 기준으로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기준점을 하고 있는데,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적인 실적이 달성이 가능하고 또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분기 말 기준으로 비율이 높은 금융지주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는 JB금융지주, 그다음에 BNK금융지주가 12%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에 있어서 일단 CET1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종목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상향 조정되기 이전에는 지금 주가가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저평가 종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보통주의 자본 비율을 확인하면서 선별을 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종목까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KB금융은 네.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 현재로도 높지만 향후에도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그 주주 환원율도 연말에 한 40%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도 지금 주가가 56.7%가 올랐는데 네. 하반기에도 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도 이제 예상 CET1 비율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되는 또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결국에는 이런 비율이 높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할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사실 올해 주가 수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버행 이슈를 제외하고 본다면 지난해 5천억 원 자사주 매입을 했고 올해도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예정으로서 하반기에는 은행주 내에서 좀 좋은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NK 금융이라고 있는데요. 올해 한 32.9% 주가가 상승했는데, 일단 전반적인 은행주가 지난해 말 대비 1분기의 CET1 비율이 보통은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0.3%포인트 상승을 기록한 점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배당금 예상이 작년 대비 한 140원 증가한 650원 배당금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밸류에이션 수준이 가장 낮은 점도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보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를 설정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시중 4대 은행 중 가장 저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데, 주가가 부진한 원인은 아무래도 지금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CET1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11.9, 1분기 기준 11.95로 상대적으로 약세고, 1분기 순이익도 보통 시중은행 대비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점이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PBR 0.3배로 저평가 매력을 보유하고 있고, 2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CET1 비율이 12% 이상으로 좀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주주 환원과 관련한 개선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 새로운 물결을 금융업, 이 은행주들이 이끌어갈 수 있을지 전반적인 전략들 함께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더비언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도 많게는 100mm 이상 오겠습니다. 빗줄기가 강하게 쏟아지다가도 낮 동안 곳곳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높은 습도의 무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폭염경보도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9도, 대구가 34도까지 치솟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아침 기온 27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한 가운데 낮엔 서울 29도, 세종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낮 기온은 강릉 31도, 울진 32도 보이겠고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 33도, 부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에 비가 내리겠고 두해상의 물결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북부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소식들이 넘쳐나는 것 보니 이번 한 주도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